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요약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갖고 계시죠? 예, 14페이지. 지적부터 하고 또 부동산 등기법을 갈게요. 우리가 이제 지적은 이제 공간정보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데,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 토지를 등록한다. 이것을 한자로 지적 그런 거죠. 토지를 등록한다고. 등록할 적.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디다 등록하느냐? 지적공부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 하고, 무엇을 등록한다고요? 뭘 등록한다고? 토지. 듣고 계시죠? 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누가 하는 거냐?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하는데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고. 어디에? 저 공부에 등록하는데. 근데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떤 토지 등록한다고요? 모든 토지. 그 다음에 토지의 단위는 필지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데 필지별로 등록한다.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데 필지에 소재,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를 등록합니다. 요것을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지적공부에. 근데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해서 등록합니다. 이게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요.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서서. 우리가 지금 입문과정은 끝났고 기본과정도 끝났기 때문에 1장 그 13페이지까지 앞쪽에 있는 총설 파트는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생략하고요.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14페이지. 자, 토지의 등록. 네. 자,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외우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무엇별로? 필지별로. 네, 무엇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어떻게?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고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내느냐? 그냥 무식하게 냅니다. 무식하게. 그래서 그냥 이 조문을 박스로 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렇게 낸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 답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기출문제 하고 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것도 기출, 모든 토지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필지별로 무엇을 등록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이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 번만 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 토지의 표시하면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 다음에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계속 읽어보실래요? 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 자, 신청을 받아 소유자
자, 계속 읽어보시면 다만 보시면 응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조문 그대로나. 이게 지적법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요. 64조 1항이고 2항인데 이것도 기출문제. 다 기출문제. 다 기출문제. 그래서 가로 아래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즉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의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 1번의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2번의 주어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군구청장을 말해요. 시군구청장을 뭐라고 한다? 소관청. 용어의 정의 있는데 용어의 정의는 따라 안 하고 그냥 본문 내용 하면서 그때그때 할게요. 지적소관청 그럼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을 우리가 지적에서는 뭐라고 한다?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바뀌는 거예요. 뭐 토지의 표시 아까 소재, 지번, 지원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게 바뀔 수 있냐고. 바뀔 수 있죠. 새로 정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이동 그래요. 토지의 표시 반대말이 뭐죠? 권리. 혹시 이번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입문과정을 보세요. 입문과정. 공시법. 입문과정을 꼭 보시고요. 보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관한 정보는 어떤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공시인데 우리 무슨 법 하고 있죠? 공시하고 있잖아요. 공시법 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놓는 거라고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거래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물건 중에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하니까 주로 뭘 다뤄? 부동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요. 알려놓는다고 뭐 하도록?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하고 권리에 관한 내용.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면적은 얼마짜리인지, 지번은 뭔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표시라고 하고. 그럼 토지의 표시 그럼 뭘 얘기한다고요? 소재, 지번, 그 토지의 소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소재, 그 다음에 그 토지의 번호, 지번,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용도,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토지가 있으면 다른 토지랑 구분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런 것은 이 물건에 관한 얘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 그래요. 그럼 이 토지에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자도 있을 수 있고, 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전세권 이런 건 무엇에 관한 거? 권리에 관한 거죠. 그래서 물건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하고 권리에 관한 내용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바뀔 수 있나? 권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권리자가 바뀌고, 권리가 바뀌는 것은 권리의 변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본다? 권리의 변동. 근데 권리 말고 요거 표시가 바뀔 수도 있다고.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요 이동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를 이자예요. 옮길 이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 간다 할 때 이동한다 그 이동이 아니라 다르게 바뀐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거. 그럼 이게 바뀌는데 이걸 누가 정하냐고. 누가 지적 소관청이 결정,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이 말이에요.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한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 이게 그래서 요 조문을 이건 그냥 이론 얘기인데 이론 얘기는 지적법에서는 안 냅니다. 그냥 조문 그대로 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지적국정주의라고 해. 토지는 누가 등록하는 거다? 국가 국토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이게 지적 국정주의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한다 해서 그걸 지적 직권 등록주의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을 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할 때 순서가 있는데, 자, 이제 밑에 갑니다. 3번 제목이 뭐예요? 저게 직권정.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 직권을 하는데, 그럼 직권을 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하라라고 또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권 정리 순서를 보시면,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분 면적 관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한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동그라미 치시고요. 둘째 줄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밑줄 치지 말고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동그라미 치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동그라미 치고요. 뭘 고민하세요?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고민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동그라미 쳐 설명은 드릴 테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토지 이동 조사부란 말 보이세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이동 조사부 동그라미 치시고 소관청은 직권 후 지역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이동 조서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이동 조서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동그라미 치고 첨부해야 된다. 이게 직권 정리할 때 순서예요, 순서. 일단 동그라미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사 계획,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그 다음에 조서, 그 다음에 정리 결의서. 그게 어떻게 내냐면 그냥 가로로 내요. 이 조문이, 이게 조문이라고. 조문에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만에 이렇게 낸다고. 말이 되셨나요? 예, 자, 그 동그라미가 가로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순서도 옛날에 내긴 했는데, 요새 순서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요. 그냥 그 말을 냅니다, 말. 그 말 자체를.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제가 지금 어떤 동네에 토지를 등록한 건데 900번지가 도로예요, 도로. 여기 이렇게 앞에 도로가 나 있고 10번지, 11번지 이게 지번이고 10번지가 현재 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용도에 따른 분류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지는 지목이 뭐다? 전. 밭이니까 전, 밭전자 쓰는 거예요. 이 옆에는 논이야. 논은 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1번지는 지목이 답 이렇게 돼 있어요. 10번지, 11번지 이렇게 있는데 10번지가 전인데 현재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주택의 부지는 대라고 합니다. 지목을 뭐라고 한다? 대. 근데 현재 이 토지의 지목은 뭔데요? 전인데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집. 전인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있어요. 허가만 얻으면 허가가 안 나오면 못 짓는 거고 허가만 나오면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에 관한 이제 각종 허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주로 무슨 시간에? 공법 시간에. 그래서 이게 전이면 농지네. 밭이니까 농사 짓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농지니까 농지법이 적용돼. 그래서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여기다가 뭘 하겠다. 집을 짓겠다. 그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전용. 용도를 바꾸는 거 뭐라고 한다? 전용.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뭔데? 농지인데 집 짓겠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농지를 뭐 하는 거예요? 전용. 그럼 농지 전용 허가가 있어야 돼.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농지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무슨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그럼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나면
지금 못 짓는 거라고. 허가가 나와야지 짓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지면은 불법이고, 예, 불법. 여기서 농지 전용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을 짓는 것은 또 뭐예요? 집을 짓는 행위는 건축이죠. 건축이니까 건축법을 또 공부하시잖아. 예, 공부하시면서 건축 허가가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도 얻고, 건축 허가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각종 허가가 나면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해서 허가가 다 떨어졌어. 허가 다 났어요. 집을 졌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토지는 지금 용도가 뭐로 쓰이는 거죠? 대로 쓰이는 거죠. 대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지목에 대지라는 말은 없어요. 대요, 대. 제발 좀 계약서에다가 지목 대지라고 쓰지 마시라고. 공인중개사인데 공동중개를 하다 보면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 지목 쓰거든요. 계약서에다가 뭘 써? 이 계약할 때 우리가 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뭘 써야 돼요? 물건을 써야지. 지금 매매하는데 어떤 물건을 매매하는지를 계약서에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계약서가 맨 위에가 부동산의 표시가 먼저 나온다고. 그러면 뭘 써야 돼요? 그 부동산에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이런 거 쓴다고. 경계는 그림이니까 안 쓰는 거고. 소재, 지번 이렇게 쓰는데 지목에다가 대지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 예, 뭐라고 해요? 대지라는 지목은 없다고. 뭐라고 해요? 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토지가 집을 지었으니까 용도가 이제 전에서 뭘로 바꿔야 돼요? 대로 바꿔야 되죠. 그럼 지목을 바꾸는 거죠. 지목을 바꾸는 것은 이거다. 지목.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예, 지목을 바꾸는 건 뭐예요?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지목 바꾸는 건 누가 해요? 지역 소관청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소유자가, 이 땅 주인이 이거 집 다 짓고 나서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지목을 대로 바꾼다고요.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소관청, 시군청 공무원은 몰라요. 허가만 난 거지 이게 집을 다 져서 이렇게 됐는지 이 공무원이 이 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공부상으로 토지 대장상으로는 계속 뭐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대장에다가 지목을 대라고 바꿔 쓰려면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해야 돼요. 무슨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런 토지 이동이 실제로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야 된다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권하려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조사한다고. 그래서 요 계획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다 계획자 붙이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단어들, 말들 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시험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장난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 토지 이용 현황 조사 X. 이용 아니라고요.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다음에 뭐라고요? 동그라미 친 단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이용 현황이 아니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예요. 그럼 조사한 것을 장부에다가 적어야 된다고. 그 장부 이름이 뭐다?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용어 좀 익히죠. 토지 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부는요, 지금 조사한 거죠. 조사된 결과를 쓴 거고, 그러면 조서라고 하는 것은 전후를 비교한 거예요. 조서. 전에는 뭐였는데? 전이었는데 현황 조사했더니 아까 뭐가 나왔어요? 대로 나왔죠. 그러면 전하고 후를 한 장의 종이다가 쓴 걸 뭐라고 한다? 조서 그래.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토지동 조사부는 조사한 내용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조사한 결과하고 전의 토지학을 비교해 놓은 종이가 토지 이동 조서.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바꿔 씁니다. 그럼 써야 되는데 쓸 때 대장에다가 쓰는 것을 정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정리. 무엇을 정리한 거죠?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리를 할 때 꼭 결의서를 만들어 놓고 정리해요. 우리가 장부를 정리할 때는 장부에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근거 서류를 만들어 놓고 쓴다고. 그 정리하기 바로 전에 만드는 서류를 뭐라 한다?
결의서. 그럼 토지이동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나오고 뒤에 다 배우는 것들인데 우리가 한순환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시나?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이동 정리할 때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결의서를 만들어요. 그 결의서를 만들고 정리한다. 이게 직권 토지이동 정리 절차입니다. 직권으로 할 때, 자, 다시 한번 순서. 이렇게, 그 다음에 현황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그 다음에 조서, 그 다음에 정리, 결의서 순서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지적법 전체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2장 토지의 등록이 이제 요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요 파트.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필지 공부할 거고요. 필지. 그다음에 소재는 행정구역 얘기니까 우리 지적법에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4개를 얘기하고 좌표도 기술적인 얘기라서 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요 2장 지금 제목이 뭐죠? 왼쪽 페이지 맨 위에 2장 지금 토지의 등록이죠. 14페이지 지금 맨 위에 큰 목차가 우리 저기 컨텐츠 한번 보고 갈까요? 어이구 그냥 찢어지네. 맨 앞에 여기 컨텐츠라고 있죠? 예,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파트 1이 뭐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파트 2가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죠? 12문제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이 지적법이에요. 맨 위에 파트 공간정보법이 지적법이고, 밑에가 부동산 등기법인데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지적법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교과서 차례가 5번까지 있죠. 그래서 1장이 뭐고 총설 2장이 토지의 등록 3장이 지적공부 4장이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5장이 지적청약 이렇게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총설은 시험에 나오는 데는 아니라고. 시험에 나오는 데는 그냥 워밍업 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그냥 총설은 넘어가는 거고 지금 몇 장부터 하는 거예요. 2장 제목이 토지의 등록. 그 토지의 등록이 여기 공부하는 거라고 여기. 여기 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어디? 토지 등록. 그 다음에 3장이 지역 공부. 요거 공부했으면 요거 공부해야죠. 요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몇 장? 3장. 그 다음에 요거 공부했으면 요거 공부해야죠, 요거. 지적 공부 공부했으면 요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한다는 거. 어디에다 등록한다고? 지적 공부. 지적 공부가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럼 대장에다가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 또는 다른 말로 정리. 금방 했던 것.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 말이나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4장이 뭐예요?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요거 공부하는 거라고. 그럼 무엇이 있을 때 정리해? 요거 이동이 있을 때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하는 데가 4장이고 그 다음에 5장이 요거 공부하는 거 요거. 아까 어떻게 등록해요? 조사하고 측량해서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측량에서 맨 마지막에 5장에서 공부하시는 게 지적 측량에서 4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각 장당 3문제씩 나와야 되는데 총 몇 문제니까? 12문제.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에서 총 24문제가 공시법 문제인데 지적법이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3문제씩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측량이 보통 3문제보다는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하나가 이쪽에서 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토지 등록에서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냅니다. 4문제. 그럼 뭐 내는 거예요?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이렇게 4문제 내고 좀 더 많이 낼 때는 자, 요걸 내요. 필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전체 지적법 체계를 보셨고
그래서 전체 조문을 한번 본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15페이지에. 자, 이제 순서대로 할 거라고요. 자, 요거 공부하겠다고. 무엇별로 등록한다. 필지별로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필지. 그럼 필지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 15페이지, 제목이. 필지라고 나왔잖아요. 제2절에 필지. 그럼 토지는 필지별로 등록한다. 그러니까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단위네.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인 거라고, 자연적인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 땅덩어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쪼갠 거라고, 인위적으로. 근데 이 토지 필지를 나눌 때 요건이 있다.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02번에 지번부여적이 동일해야 돼. 뭐가 같아야 된다? 지번부여적이 동일해야 돼. 지번부여적이라는 것은 동리를 얘기해요. 동리. 동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번부여적. 자,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에요. 땅의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죠, 이거. 땅에다가 번호 붙인 게 뭐예요? 지번. 그럼 땅에다가 번호를 붙일 때 번호를 우리나라에 약 4,500만 필지가 있어요. 필지 수가 몇 개가 있다고? 4,500만. 거기다 번호를 붙이는데 1번부터 4,500만 번까지 나갈 수가 없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00만 번, 1000만 번 그렇게 번호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번을 붙일 때 이게 지역을 끊어서 붙인다고. 동리별로. 네. 그래서 여기 화곡동의 필지가 1000필지다. 만약에 그럼 화곡동 1번에서부터 화곡동 1000번째까지 붙였어요. 자, 그럼 그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요 밑에 무슨 동이죠? 등촌동이라고 할까요? 그럼 화곡동 옆에 등촌동이 있다. 그럼 동이 바뀌면 등촌동에서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말뜻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지번을 붙이는 단위 지역을 뭐라고 한다? 지번 부여지역이고 그게 동리예요. 동별로 지번 붙이고 리별로 지번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기죠? 이 토지하고 이 토지, 이 필지하고 이 필지는 다른 필지다라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1번지, 이거는 2번지, 이거는 3번지 토지를 구분하려고 번호를 붙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100번지다. 그러면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어요? 100번지다. 모르죠. 100번, 100이라고 하는 지번만 가지고 모르고 이 100번지가 화곡동 100번지인지 개념 이해되시냐고요? 등촌동 100번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곡동, 등촌동 이게 소재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필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 안에 있어야 돼요. 화곡동하고 등촌동에 걸쳐서 한 필지가 있을 수는 없다고. 예, 그래서 첫 번째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뭐가 같을 것, 지번 부여적이 같을 것. 개념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지목이 용도가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네 번째 축척이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돼요. 같은 축척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5번에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을 것. 떨어진 토지를 한 필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6번에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언제 뭘로 시험에 주로 내냐면 요거 가지고는 합병의 요건에서 내요. 그러니까 필지의 요건보다는 합병의 요건. 뭐냐면 자, 두 필지예요. 두 필지로 현재 되어 있어. 현재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칠 수도 있다.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병.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몇 필지가 돼? 한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병이 되는 거라고. 되셨나요? 그래서 두 필지가 떨어져 있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뭐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합병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5번이죠. 붙어 있어야지 합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으니까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는데 한 필지는 전이고 한 필지는 답이야. 10번지하고 11번지는 합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다르니까. 지목이 다르니까. 두 개가 둘 다 전이야, 전. 지목이 같죠? 근데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두 필지인데 소유자도 같은데 여기는 여기까지가 화곡동이고
여기서부터는 등촌동이야. 그럼 뭐가 달라요? 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번부여적이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다. 개념 되셨나요? 그래서 요 한필지가 되기 위한 구성 요건 이거는 여기보다는 합병의 요건에서 주로 낸다고. 그래서 이런 게 갖추지 않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필지 요건에서는 예외를 시험에 내요. 예외. 양입지 얘기죠. 양입지 밑에. 자, 양입지란 주된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로서 주된 토지에 편입되어 주된 토지와 함께 일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이다. 자, 이걸 이제 양입지라고 합니다. 양입지 03번. 그러니까 그냥 말만 들어서는 확 와닿는데 뭐냐면 자, 용도가 두 개예요. 그러면 원칙은 몇 필지로 해야 돼요? 용도가 서로 달라. 두 필지로 해야 돼. 용도가 세 개면 세 필지. 아까 하나의 필지는 지금 아까 하나의 필지는 2번 요건이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같아야 한 필지로 되는 거라고요. 용도가 두 개면 두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실제로 용도가 두 개인데 용도가 두 개이더라도 그 용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라면 용도가 두 개이긴 한데 그 용도가 주된 용도고 종된 용도의 관계라면 종된 용도의 토지를 별개의 필지로 안 하고요. 그냥 주된 용도의 토지다가 그냥 합쳐서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고. 말 되셨나요? 이렇게 용도가 다른데도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이라고 그래요. 양입. 어떤 토지를 양입했다라는 얘기는 전부 몇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이라고 한다니까. 실제 용도가 두 개인데도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 양입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한 필지로 등록한다.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양입한다 이렇게 된다고. 양입한다. 그런데 양입을 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용도가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 한 필지로 되어 있을 때 그 종된 용도 부분을 양입지라고 한다고. 양입지. 자, 여기에 과수원이 있고요. 과수원이 있고 요 가운데 연못이 있다고 할게요. 연못은 유지예요. 유지. 그럼 지금 용도가 다른가요?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연못 유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몇 필지를 해야 되는데 두 필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로 뭐예요? 주로 과수원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연못 있잖아요. 그럼 요 유지 부분을 별개 필지로 안 하고 그냥 과수원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몇 필지로 그냥 한 필지라고 지목은 주된 용도인 무엇으로 과수원. 그러면 지금 몇 필지예요? 지금 한 필지 지목은 과수원인데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나? 지금 지워져 있지만 이 부분은 과수원으로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입지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양입을 했다는 얘기는 전부 몇 필지로 했다. 한 필지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시면 양입지란 주된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예요. 용도가 다른데 어떻게 등록한 거예요? 주된 토지에 편입해서 주된 토지와 함께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이다.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토지에 양입지가 있다는 얘기는 전부 몇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3번에 보시면 양입의 제한 보이세요? 양입의 제한. 양입의 제한 그러면 양입할 수가 없다 이 말이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필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입할 수가 없으니까 한 필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두 필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 부분이요. 아까 여기 유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유지 부분이 양입지가 되려면 종된 부분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덩치가 크면은 별개로 띄어야 되는 거라고. 별개의 필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에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이 10%를 초과하면 안 돼.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고? 10% 상대적으로 면적이. 그 다음에 3번에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덩치가 작아도 대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뭐는 안 된다. 대는 면적과 상관없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개의 경우에 세 개 하나라도 걸려도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뭐 할 수 없다. 양입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시험에 이제 필지에서는 요 양입지 개념하고 요건, 제한을 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런 거였죠. 자, 과선. 이 그림 그대로예요. 과선의 면적이 4천이야. 요 유지 부분의 면적이 400이에요. 400. 자, 그럼 이때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종된 용도와 유지가 면적이 400이잖아요. 얼마를 넣으면 안 돼? 330을 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따로 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과수원이 3000이에요. 3000. 예, 유지가 310이에요. 됩니까? 안 돼요. 330을 안 넘었어도 10%를 넘었죠. 그래서 330을 넘어도 안 되고 10%를 넘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00인데 이게 대야. 대인데 면적이 100제곱미터래. 안 된다고. 대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면적과 상관없이.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가 300이다. 여기가 유지다. 4천이고 300이에요. 양입할 수 있나? 면적 제한이 안 걸리잖아요. 양입할 수 있어요. 근데 양입하려면 다른 요건은 다 충족된 상태여야 돼요. 뭐만 다른 거예요, 지금. 용도만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양입을 한다는 얘기는 전부 한 필지를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나 소유자가 같아야 돼. 하나의 필지는 아까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다른 요건은 다 충족된 상태에서 뭐만 다를 때. 용도만 다를 때는 용도가 달라도 그냥 전부 한 필지로 할 수도 있다. 단, 조건은 너무 넓으면 안 된다. 너무 넓으면 안 되는 거고, 대는 안 된다.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넘기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공부했으니까, 필지, 그 다음에 요거 지번. 지번. 땅에다가 번호 붙인 게 뭐다? 지번이에요, 지번. 우리나라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 지번을 맨 위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 건 원칙이지만 임야대장과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번이 100번지도 있고 산 100번지도 있다고. 되셨나요? 예.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만 붙여 있는 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 뜻이고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지번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번 가지고 대장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처음 일제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조선의 땅들을 세금 걷기 위해서 대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등록하는데 뭐 하려고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를 등록한 건데 세금이 급하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들여요? 땅 소유자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있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주변의 땅부터 먼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해 놓은 대장이 토지대장이고요. 저 백두대간 상간벽지라든지 무인도 이런 데는 사람도 안 살아. 그럼 주인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세금 거둘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등록을 했어요. 그게 임야대장이에요.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 이유 때문에 먼저 뭘 만들고 토지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들은 임야대장에 등록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나눠져 있는데 이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을 숫자로만 쓰는 거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앞에다가 산자를 붙인다 이 말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해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를 연결하고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죠.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자, 여기가 A동이고, 여기가 B동이라고 할게요. 예, 그럼 A동의 제일 첫 번째 1번에서부터 맨 마지막 지번이 976번지까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B동이야. 동이 바뀌어. 그럼 B동에서는 다시 1번지로 새로 나가는 거죠.
동별로 집원 붙인다. 그래서 동, 리 이게 아까 뭐였죠? 집원 부여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A동에 자 여기 8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 쭉 집원들이 있었을 때 10번지를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눈다. 이걸 분할이라 한다.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분할. 합치는 것은 합병 그래요.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필지가 늘어났죠. A동에서 한 필지 수가 늘어났잖아요. 여기다가 집원을 붙여야 되는데 집원을 10번지 옆이니까 11로 하면 되느냐? 안 되죠. 이 동에 11번지는 이미 있냐고. 그래서 똑같은 집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10에 1번지라고 붙인다고요. 그래서 이게 집원인데 요것을 본번, 요것을 부번 그런다고 해서 집원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다 조문이에요, 지금. 그럼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줄로 표시하고 요 줄, 요것을 뭐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어라. 그래서 다시라고 읽지 말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의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어라.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몇 번지예요? 10의 1번지, 10-1번지라고 읽지 말고 10의 1번지라고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다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의로 표시한다.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의로 표시한다. X라고 해요, X. 의로 읽는다고. 쓸 때는 줄로 쓰고 10의 1이라고 써요. 아니라고. 10의 1이라고 쓰라고요.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기를 의라고 읽는다.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중번이 안 생기도록 같은 지번이 안 생기도록 고안된 제도가 부번 제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부번의 부여 방법에서 평행제도, 분수제도, 기번제도, 자유부번제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론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는 부번을 어디다가 써요? 부번을 지금 이렇게 썼죠? 이게 본번이고 이게 부번. 부번을 어디다가 썼냐고. 나란히 썼지. 그 얘기예요. 본번 쓰고 부번 이렇게 나란히 썼냐고. 이걸 평행식이라고 한다고. 그 밑에 평행제도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 평행제도 이런 건데, 근데 외국 다른 나라는 이것을 집원을 이렇게 쓰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게 뭐고, 요게 본번이고, 요게 부번. 그러니까 뭘로 집원을 표시한 거예요? 분수로 표시하는 제도를 분수식.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 그래서 밑에 무슨 제도? 분수제도 보이시죠? 분수제도. 그다음에 유럽 쪽은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읽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요게 뭐냐면 본번. 요게 부번. 그러니까 요게 10번지가 있어. 만약 분할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10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지수로 표현하시는 식을 기번식 그래요. 기번식.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그냥 시험용은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시험용으로 나오는 게 마지막에 자유부번제도. 무슨 제도야? 자유부번제도. 자유부번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번이 자유롭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이게 원어가 원문이 프리 부번 넘버링 시스템이에요. 프리 넘버링 시스템. 이것을 우리나라의 이제 지적법에 처음에 이제 대가하신 분이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프리 넘버링 시스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프리. 자유. 이렇게 하는 거죠. 프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프리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무. 그러니까 뭐가 없다. 부번이 없다. 이게 무부번식 하면 더 와닿았을 텐데요. 무부번식. 이게 뭐라고 하나요? 자유예요, 자유. 뭐가 없다고요? 부번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프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또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프리 스모킹 하면 뭐야? 스모킹 프리 그러면 뭐예요? 스모킹이 자유롭다? 안 된, 금연이 얘기죠. 듀티 프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듀티 프리가 뭐예요? 듀티, 세금이 프리. 없다고? 면세점. 면세점이 듀티 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리가 뭐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그러니까 프리노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리는 뭐가 없다. 부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부번식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는 그냥 통용해요. 그 무부번식을 뭐라고 부른다? 자유부번식. 그래, 자유부번식. 그래서 자유란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없으면 자유롭죠.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예. 자, 그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이게 10번지야. 10번지인데요. 분할을 했다고 칠게요. 예, 그는 부번을 붙일 때는 뭔가 붙이죠. 아까 10의 1로 하든지 분수로 표시하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여기가 지금 자유부번지로 쓴다. 그럼 10번지를 분할을 했어요. 그럼 번호가 2개가 필요하죠. 분할을 했으니까 번호가 2개가 필요한데 부번을 안 붙여. 그럼 뭔가 번호는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부번식 쓸 때는 종전에 10은 이제 안 써요. 10번지를 분할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쓰는데 부번을 안 쓴다는 얘기는 본번만 쓴다는 얘기야. 부번을 안 쓰니까 뭐만 쓴다? 본번만 쓴다고요? 여기다가 11, 12 쓰면 될까요? 이 동에 이미 11번지, 12번지 이미 있잖아요. 그 없는 번호를 써야죠. 그 확실하게 없는 번호. 이 동에 제일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는 없죠. 제일 마지막 번호가 몇입니까? 976이 마지막 번호니까 현재. 그럼 여기다가 977, 978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자유번식. 뭘 안 붙여? 부번을 없이 그냥 본번만 쓰는 거예요.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 이론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시험에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식 이런 건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자유번식 개념은 기억하고 계세요. 자유번식 그럼 무슨 뜻? 부번이 없고 뭘 쓴다? 본번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본번? 맨 끝 번호. 그럼 조문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시험은 조문 표현 그대로 나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해요. 말 들리세요? 그 지번 부여적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하는 방식.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게 자유번식입니다. 자, 되셨고, 그 밑에 진행 방향에 따른 거 이런 건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예. 그냥 1년에 딱 한 번 하니까 오늘 할게요. 자, 사행식. 뭐라고요? 사행식. 이거 이런 얘기예요. 그 방향. 지번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어떤 동에서 지번 진행 방향이 이렇게 꾸불꾸불 진행된다. 뱀 가듯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행식. 그런 거 사행식. 되셨죠? 그래서 실고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게 사행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식? 기우식. 기우식이 홀짝식이에요. 홀짝식. 홀수를 기수, 우수를 짝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로 홀수가 기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우수라고 해요. 그럼 기우식 하면 우리말로 하면 홀짝식이에요. 홀짝식. 홀짝식 하니까 느낌 확 오죠? 안 와요? 이게 도로가 있으면 이게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진행되면 이 도로변에 필지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왼쪽에는 1번지, 여기는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이런 식으로 한쪽 도로변은 홀수 지번만 있고 반대쪽 도로변은 짝수 지번만 이렇게 뭘로 가는 거예요? 홀수, 짝수 이렇게 붙이는 것은 무슨 식? 기우식, 홀짝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왔다 갔다 했나요? 번호가 1, 2, 3, 4, 5, 6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호간에 교차한다.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한자로 교호식. 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많이 쓸까?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도로가 잘 정비된 시가지 지역. 시가지 지역에서는 무슨 식? 기우식. 그 다음에 시골 동네에서는 사행식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뭐가 나옵니까? 단지식, 블록식. 단지식 얘기하려고. 단지식은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도로고요. 요건 이제 도로고, 요 도로에, 요 가로 안에, 가로 구역에 이렇게 필지들이 있다. 그럼 여기가 976으로 쓴다. 그럼 여기가 976의 1, 976의 2, 976의 3. 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같은 블록 안에서 같은 본번을 쓰고 그 안에서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 부번으로 구분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단지식 또는 영어로 블럭식 그런 거예요. 단지식, 블럭식.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또는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뭐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오른쪽에 2번,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2번. 기본 위치, 기번 일어날 기자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런 말 뜻이에요. 예, 번호가 처음에 지번이. 그러면 지번이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북서기원법. 자, 우리나라 지도는 그릴 때 지도에서 위쪽 방향은 북쪽이죠. 우리나라 지도 생각하시면 돼. 밑에가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 서쪽이잖아요. 그럼 그 종이를 봤을 때 왼쪽 위에가 방위로는 북서쪽이죠. 왼쪽 위에가. 그래서 왼쪽 위에서 시작하는 것은 북서기본법 그러는 거고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북동기본법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각 나라마다 글씨 쓰기 방향. 그럼 우리나라는 글씨를 쓸 때 가로 쓰기 한다. 지금 여러분들 글씨를 가로 쓰기 하잖아요. 그거 어디서부터 써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북서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내나? 이쪽으로 끝내잖아요.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내는 게 우리나라 현재 글씨 쓰기 방향이고 일본은 세로 쓰기 한다고. 일본 책을 보면 글씨를 이렇게 써요. 글씨 쓰는 방향이 이렇게 쓴다고요. 세로 쓰기 하면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쓰죠. 오른쪽 위에서 쓰면 무슨 법? 북동기본법 그런다고.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법이다? 북서기본법이다. 우리나라 현재. 거기까지만 보시고 뭐 단위에 따른 분류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04번이 법령상 지번 부여하고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 건데 끊어서 갈까요? 예, 좀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안 지워도 됩니다. 예.